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22년째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이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도 상당히 자가격리, 또 경제가 멈추고 뭐 기업체가 문 닫고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저도 이 캐나다에서는 지금 미장원, 이용실, 이발관 전부 문 닫아서 머리를 깎을 데가 없습니다. 본인이 깎아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극복으로 볼 때 한국 분들이 얼마만큼 머리가 좋은가. 그러니까 왜 한국인은 왜 머리가 좋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 참고적인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인은 머리가 좋을까? 그 머리가 좋습니다. 한국 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 원인을 저는 뭐 여러 군데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간단한 예로 간단한 예는 아닙니다만 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우리 우리 유명한 유학자 성리학자이신 이태계 선생님을 보시면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태계 한 분을 봐서 머리가 좋으냐? 일단 이태계 선생님에 대해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 옛날에 우리 뭐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할 때 외국으로 뭐 유학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학 가고 하는데 이태계 선생님은 그 당시에 우리가 글자가 중국 글자로 모든 문서, 시, 논문, 뭐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공무, 서류 전부 한문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태계 선생님이 어느 정도냐면 이태계 선생님의 썼던 그 성리학적 논문, 특히 또 이태계 선생님 쓴 시, 이 시가 그 본토인 중국, 우리보다 인구가 엄청 많았겠죠. 그 당시에도 뭐 조선시대 거기 그 수많은 인재들 속에 이태계 선생님의 시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뭐냐, 이태계 선생님은 중국 유학도 가지 않고 중국 사람보다 시를 더 잘 쓰고 중국말로 논문을 더 잘 쓰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로 치면 한국의 학생이 안 그래 학생이라도 하기도 하고 뭐 대학원생 그런 정도 뭐 졸업하고 교수님을 미국 유학도 가지도 않고 영국 유학도 가지도 않고 영국 사람보다 영어로 시를 더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워드워즈, 뭐 영국의 시성 워드워즈보다 시를 더 잘 쓰는. 그게 상당히 머리가 좋죠, 이태계 선생님. 그러면 이태계 선생님 한 사람만 뭐 사람이 천재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우리나라가 1953년 패전 이후에 6.25 사변 이후에 1953년 이후부터 참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2020년까지 뭐 70년 동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럼 그 비약적인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그 두뇌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뭐 조선 시대 이전에도 뭐
우리 유전자적으로 좀 똑똑했지만 상당히 조선시대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비도 있었지만 무슨 말이냐면 다 처갓집에 사는데 옛날에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1800년대죠. 신미양요, 미국이 오고 병인양요는 뭐 프랑스 사람들다가 강화도 쪽으로 와가지고 포도 쏘고 뭐 배로 한강을 건너까지 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약탈을 하다 보니까 처갓집에 책이 한 권씩 있는 거야, 책이. 뭐 무슨 책이든지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서양에서는 귀족 외에는 책이 없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우리는 사서 오경, 대학, 논어, 중용, 맹자, 이 사서하고 오경, 뭐 시경, 서경, 춘추 이렇게 되죠. 역경, 뭐 이렇게 5가지 되죠. 뭐 이거를 일단 진사 이상의 과거를 보는 사람은 사서 상경이라고 하고 사서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경까지 하면 이제 넣고 사서 상경까지는 전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 동양화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명나라 시대의 책이라든지 당나라 시대의 책이라든지 이 책을 보면 그 책이 이제 사서오경 외에 어떤 논문집이라든지 이걸 보면 뜻을 이게 뭐냐면 문법적으로 뜻을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사서오경의 인용을 가져옵니다. 인용을 가져온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지금 정치 쪽으로 좋은데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난신적자 이런 게 하나 이 문장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장 속에 난신적자를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게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그게 이제 춘추 시대 때 나라를 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어디든지 간신이 있으니까 그 간신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뜻으로 넣어놨겠어요. 그게 이제 뜻이 깊어요. 그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률적으로 난신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그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문장 속에 난신 적자를 넣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에 동양하는 박사과정 하신 분들은 청나라 시대 논문이라든지 명나라 시대 책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 해석할 때 다 사전을 찾아야 되지만 이거는 사전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색인을 찾아야 돼요. 동양학 색인을 찾아야 돼요. 색인, 글자마다 색인이 있어요. 색인이 이 정도 두꺼워요. 이 정도 두꺼운 색인을 찾아가. 그 색인을 찾으면 이게 이 문장이 이 글자가 어디 있다는 걸 찾으면 이게 춘추나 논어에 있다. 그럼 논어에 있는 것을 또 논어책을 가져와서 논어책을 펼쳐서 보고, 그 논어책을 펼쳐 본 속에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논어 안에 있는 걸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걸 이해하고 다시 그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장의 책을 읽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몇 시간 심지어 머리가 나쁘면 하루 정도 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그만큼 몇 문장 읽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집안마다 뭐 과거에 뭐 대과까지는 안 해도 뭐 지방시라든지 뭐 진사 이상에 합격한 분들은 사서오경이 머리에 색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색인 자체가 머리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서오경이 다 외워져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난시적자가 나오면 '아 이거 춘추에 나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책을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선 500년 동안 그 뭐 요즘 뭐 공자를 뭐 없애야 된다.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에 산다. 아 이런 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벌써 우리는 500 년, 600년 동안 그 이 유전적으로 공부하는 걸로 이 머리를 키워 왔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옛날에 그 1950 년대 이런 말 많이 있었답니다. 아프리카에 초가집 아프리카도 뭐 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조선에도 집을 이렇게 초가집 있고 우리가 항공사진 찍었을 때 영국에서 뭐 했다는 말 있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그거에서 찍은 사람들이랑 우리 초가집 같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그 어떤 종족은 이 10 가지를 셀 수 없는 민족이 있대요. 20 가지 20 가지 1, 2, 3, 4 해 가지고 20, 30에 가다 못 외운다는 거야. 근데 우리 민족은 벌써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벌써 그 사서오경을 머릿속에 전부 색인을 다 넣어 버리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양반도 몰락하지만 점점 노비들이 몰락을 해요. 노비들이 몰락하고 조선시대 때 서자가 많이 태어납니다, 서자들이. 노비 여자 몸에서 서자가 나오면서 결국은 뭐냐, 유전적으로 우월한 유전자가 사실은 자꾸 연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는 뭐 40 대 50대 뭐 엄청 일하다가 죽고 양반 한 양반이 쪼끔 돈 좀 있는 양반은 자기 본처가 있고 또 후처가 있어 후처에서 서자가 나오고 이래서 이 유전적으로 항문하는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나쁜 쪽이지만 벌써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머리 좋게 태어난 거예요. 조선 500년 다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느 세계에서 1953 년도에 밥도 못 먹던 나라가 2020 년대에 코로나를 막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건설, 해외 건설, 뭐 삼성 뭐 엄청난 어떤 거 하죠. 한국은 그럼 예를 또 최치원 우리 이태계 선생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통일신라대 최치원 선생님 선생님도 그래요. 이분은 당나라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나라에서도 명문장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아시죠? 당나라의 황소의 난이 날 때 격황소서라는 그걸 쓰죠. 경문을 쓰죠. 황소가 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논리적으로 서서 이렇게 전국으로 뿌립니다. 황소의 난에 적극 동조하지 못하도록 난의 부당성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신라 사람이 당나라 가 가지고 과거 급제하고, 그 당나라의 가장 그거 중에 하나인, 그 반란 중에 하나인 황소의 난에 그 경문을 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문을 쓴다는 거는 그 중국의 당나라에서도 최고의 문장가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그런 걸 외국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현재로 치면 여기 있는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 유학하다가 거기에 미국 정부에 들어갔다가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중요한 서류를 그 사람이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조선 500년, 600년이 참 당파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 잘못된 점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그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게 태어난 거야. 그것도 조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계절, 이 조금 춥고 사계에 있으면 계절마다 그 옷도 바꿔야 되고 그 환경에 자꾸 대처하다 보면 머리를 자꾸 쓰게 돼요. 조금 그 더운 나라이지만서는, 사시사철 더운 지방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도구만 있고 막말로 산에 나무 위에 바나나만 먹어도 일단은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계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적으로 이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제 우리 어떤 조선의 유학, 한문학을 하면서 머리가 좋아진 거고, 두 번째는 이 사계절이 있으면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한국인의 어떤 잡초 같은 밟아도 올라오는 한국 사람들, 이 나쁜 좀 우리 어떤 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평화로우면 안 된다고. 위기가 와야 뭔가 진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게 뭐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게고, 그러면 외국에 사는 교포들 중에 어 대표적인 곳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곳이 제일교포였습니다. 제가 26살에 일본을 가서 5년 살고, 어 저 이 1993년도 일본 가서 살고, 그다음에 1998년도 5년 살고 98년도 캐나다 가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캐나다보다도 일본의 제일교포들의 지혜로움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실 해방된 이후에 일본이 혼란기에서는 일본이 조선인을 차별하지 못했어요. 차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이 안정이 되고 1960년대부터 일본이 제일교포를 상당히 인종차별하고 억압하고 조센증이나 하고 김치 냄새 난다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 어느 분 교수님의 어머님이시던데, 그 일본 사람들 많은데 한복 입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분 교수님 어머님이 일본에서 왔다 나중에 귀국했는데, 애 초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한복 입고 갔다는 거야. 자, 그거는 여담이 그거고. 자, 일본에서 있는 제일교포들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일본의 우익들이 제일교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워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속에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속에 유태인이 있듯이 일본 속에는 한국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 어떤 경제적 부를 상당히 누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손정희 같은 경우지만, 손정희는 뭐 2세니까 제외해 둡시다. 손정희는 1세분들. 1세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그 현금 경제, 왜냐하면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그 외국인에게는 그걸 안 줬어요. 그 공무원 뭐 이런 거 임용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뭘 줬냐? 뭐 잡다한 허드렛 일을 준 거예요. 그게 준 게 뭐냐면 그 여러분 유명하신 빠찡거 있죠. 일본의 빠찡거가 엄청납니다. 이 동네마다 그 시마다 빠찡거가 뭐 막말로 뭐 100 개씩 있어요. 그 캐나다로 치면 카지노죠, 카지노. 카지노 같은 데 구슬로 하는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바다 이야기 들으셨죠? 그겁니다. 그거 한번 이야기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참 그 노무현 정부가 다 나는 노무현 정부가 참 마음에 다 어느 정도 다 마음인데 그거 하나만큼은 상당히 미스테이크였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놔두고 이 제일교포들한테 그 일을 공무원도 못 되고 뭐 대부분 차별하니까 뭘 하겠어요? 식당, 빠찡거, 그리고 사채. 사채라는 게 이제 현금 금지를 움직인 거예요. 지하 경제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970년도 그 김일성이가 북송 만경봉호에 일본에 있는 교포들 지상낙원으로 조국에 데려오다가 전부 데려갑니다. 인질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일본에다가 그 제일교포 돈을 막 끌어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제일교포가 얼마나 잘 쌌냐. 그 제일교포 중에 조총련이라죠. 그쪽에서는 그 제일교포들 얼마나 부자냐면 만경봉호 오면 이 가마떼기 이만한 큰 가마떼기에다가 만행짜리 이만큼씩이가 그걸 꽉꽉 채워가지고 김일성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만큼 한 예로 그 정도로 그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에 벌써 그 제일교포들이 일본 경제를 찾고 있었는 거야. 자, 빠찡거는 그 기가 막힌 게 일본 빠찡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좀 조잡한 우리가 옛날 째면할 때 가보면 동네 그 유원지에 가면 이렇게 그 공납도 탁 쏘가 올라가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역 앞이나 뭐 야바이 비슷한 거죠. 그런 거는 하라고 허가를 준 거예요. 근데 70년대 말부터 전자기술 80년대에 이 전자기기가 나오면서 그게 그 빠찡기가 전자기기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제일교포들이 그 영어권을 갖고 있어요. 그 빠찡기 경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빠찡기 경기가 어 그 당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매출이 일본 자동차 매출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1억 2천에 그 당시도 일본 1억 2천인데 그 동네마다 엄청난 빠찡거로 인한 고용, 매출, 세수익 엄청났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일교포들이 빠찡거 그 영업장을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리고 뭐 기계는 뭐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뭐 그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차별받으면서 일본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머리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근면하고 머리가 좋은 데다가 근면한 거예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문학상 받은 제일교포 작가가 쓴 그 소설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조센증이 싫어. 조센증은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조센증이 싫어. 그러나 김씨 당신은 좋아. 뭐냐면 아무리 그 차별과 차별 속에서도 그 제일교포 분들이 뭘 하느냐. 성실히 일하고 일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다 하는데 사실 정직해요. 신용이 엄청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그러면 이방인은 제일교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인 제일교포는요, 일본인보다 더 신용 있게 살아야 돼요. 더 신용 있게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일본 내에 일본 사람의 어떤 과의 거래를 들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살아난 게 지금 제일교포 1세대입니다. 다들 돌아가실 때 됐죠. 뭐 다 돌아가시고, 내 있을 때는 다 살아 계셨는데, 20년, 내가 일본 떠나온 지 20년, 22년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2세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만큼 압박 속에서도 이 잡초같이 살아나는 민족, 그 뭐냐,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익들이 조센징 너 가라. 죽어들은 위협스럽거든. 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일본 워낙 제일교포가 그 힘이 세니까 금전적으로 그만큼 한국 민족이 힘이 센 거야. 그 머리가 좋은 거야. 머리 좋다는 그게 또 하나, 그 제일교포가 얼마나 머리 좋냐면, 일본에서 스포츠, 뭐 우리 옛날에 장훈 선수 있죠. 지금 또 일본에 살면서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계십니다.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한번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일교포 선수로 프로야구 한 구단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일본의 프로야구 구단 속에 제일교포 선수들 다 끌어모으면 한 구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일본이 프로야구가 12개 구단이 있습니다. 12개 구단에 한 제일교포 선수만 빼내보면 한 구단을 만들 수 있다면, 결국 뭐냐? 일본 프로야구 선수 중에 10%가 제일교포였다는 거죠. 뭐 한 8% 되겠죠. 10개 구단 나누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제일교포들이 차별받고 하니까 스포츠, 연예계, 식당, 일식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제일교포 붙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이 캐나다 땅에, 미국 땅에, 한국 유학생들, 뭐, 요즘 모르겠는데, 제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한국에서 부산대학, 뭐, 지방의 어떤 국립대학 정도 나오면, 미국에 가서, 미국, 캐나다, 영국인들 다 석사, 박사 다 받아가, 박사 되더라고요. 오, 깜 놀랐어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요, 한국. 근데 한 가지 하신 분은, 여기서 박사 받은 분들 중에 머리 좀 훌륭하신 분들은 한국을 안 가고 바로 이 미국에서 취업을 해보고 미국의 교수가 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돌아가요. 능력 있는 놈들이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여기 한국의 자산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1953년도부터 2020년까지 따지보면 겨우 70년인데, 뭐 그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 국민성, 이 머리 좋은 거, 이게 뭐 IQ 테스트가 뭐 유태인이 최고 좋다에 떠나가서 상당히 머리가 좋은, 그 머리 좋은 그 결과가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막고, 그 한국인들이 뭘 잘하냐면, 내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래 만나보면 일본 사람도 그렇고 한데, 한국 사람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 나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뭐 간단한 예로, 정주영 회장님, 현대 정주영 회장님, 조선을 선박을 수주해 놔놓고, 선박 만들면 그러니까 선박 만드는 그
기계 장치 해 가면서 선박을 만들어요. 동시다발적. 선박도 만들면 뭐냐면 먼저 그 선박 만드는 그 장치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 만들어 가면서 선박을 만들어 가는 거야 같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 우리 1900 그 박정희 박정희 잡고 나왔는데 박정희 시대 때 1963 년부터 시작했는 그것도 그 박정희가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박정희가 잘 나가라 그러냐? 아닙니다. 뭐냐? 우리 국민들이 우수한 거. 아니 1970 년도에 1960년 말부터 인제 경제 발전을 계속 해 오면서 아니 뭐 온갖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온갖 거 다 한 거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한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젊은 분들 잘 모르시면 과거 찾아보십시오. 동시다발적으로 다 했다니까. 응? 식량 작업도 해 가면서 산림 녹화해 가면서 자주국방 해 가면서 무기 만들면서 미사일 만들면서 원자력 발전소 만들면서 포항제철 만들면서 조선소 만들면서 해외 건설하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 완성되면 그다음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머리가 나쁘면 못 따라와요. 지도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최고의 신이 왔어. 진짜 이 국가 경영의 최고의 신이 왔어. 아프리카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지금 못 살아 그렇지만 그런 어떤 나라 낙후된 나라에 가 가지고 아무리 그래 봐 안 됩니다. 국민이 똑똑한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동양학 쪽에 대해서 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공명의 학이 들음으로써 그 어떤 그 예의라든지 이런 거 학문적인 거 이런 거 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2020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더 또 좋은 전진해야 되고 우리 그 독재자의 말씀 중단 없는 전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만하고 또 여기서 좀 풀어져서 또 자가격리 좀 소홀했다가 다시 재발하면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드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머리 좋고 훌륭하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좀 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좀 더 자제하고 좋은 국가 중단 없는 전진으로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